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 건 게 언제인가요? 아니, 전화가 아니라 집에 직접 찾아뵌 게 언제인가요? 한 달 전? 두 달 전? 어쩌면 더 오래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일도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내 인생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 우리 모두의 부모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시골 작은 마을, 빈집에 혼자 남겨진 한 아버지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시골 마을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만 한 집에서만큼은 불빛이 켜집니다. 김철수 씨, 75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는 이 남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리를 펴며 작게 신음이 나오지만 이내 익숙한 듯 몸을 일으킵니다. 60이 넘어서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부엌으로 향하는 철수 씨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규칙적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 항아리 하나,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 이걸로 또 하루를 버텨야지. 혼잣말을 하며 철수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은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입니다. 이 집은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큰아들 민수, 작은딸 수진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아내 순자가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애들아, 밥상 차렸다.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방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비좁은 밥상을 둘러싸고 앉아 서로 반찬을 먹겠다고 다투던 그 시절. 철수 씨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제잘거림을 들었습니다. 때론 조용히 좀 해라 하고 한마디 했지만 사실 그 소란스러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딸 수진이도 얼마 후 부산의 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독립할게. 걱정하지 마.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자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순자는 늘 밝게 웃으며 철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장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일상을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을,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철수 씨의 손에서 삶의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식들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아빠, 우리 집에 오셔. 방도 있고.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도 여기 있고. 너희들 생활도 있잖니.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자식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철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철수 씨 혼자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당에는 황구라는 이름의 늙은 개 한 마리가 있으니까요. 황구야, 아침 먹자. 철수 씨가 부르자 마당에서 자고 있던 황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황구도 이제 늙었습니다. 철수 씨만큼이나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밥그릇 앞에 앉습니다. 우리 황구, 너도 나이 들었구나. 예전엔 그렇게 날쌔더니. 황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밥을 먹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철수 씨의 아침입니다. 혼자서 밥을 짓고 혼자서 먹고 개에게 밥을 주는 것.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철수 씨는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텃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 약 100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은 철수 씨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까? 철수 씨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봄에는 상추와 깻잎을 심고 여름에는 고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심습니다. 사계절 내내 텃밭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는 철수 씨. 예전 같았으면 1시간이면 끝났을 일이 이제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허리가 아파서 자꾸 허리를 펴야 하고 무릎이 시려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그래도 철수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가 고추 잘 먹었잖아. 올해는 고추를 더 많이 심어야겠어. 수진이는 깻잎을 좋아했지. 깻잎도 조금 더 심어볼까? 철수 씨가 텃밭을 가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식들이 올 때를 위해서입니다. 애들이 오면 이거 따다 줘야지. 철수 씨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올 때 싱싱한 채소를 가득 담아주기 위해서. 그것이 철수 씨가 텃밭을 가꾸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 민수가 온 게 벌써 넉 달 전입니다. 그것도 명절 때 잠깐 들렀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돌아갔죠.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다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반년 전 설날에 왔던 게 마지막입니다. 아빠, 나도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이도 미안해했지만 역시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한 달에 1~2번 정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밥은 잘 드세요? 아빠,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전화 통화. 길어야 3분, 짧으면 1분도 안 됩니다. 응,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응, 나도 괜찮아. 너희들이나 건강하게 지내. 철수 씨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혼자 밥 먹기가 외롭고 밤이면 잠도 잘 안 오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이웃 할머니가 가끔 지나갑니다. 철수 씨, 또 텃밭 일해요? 요즘 아들은 안 와요? 아, 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웃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혼자 시골에 남았죠. 그래도 뭐 이해해야죠. 애들도 살기 바쁘니까. 철수 씨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오후가 되면 철수 씨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을 정리합니다. 싱싱한 상추, 파릇파릇한 깻잎, 빨갛게 익은 토마토. 이거 민수 주고 이거 수진이 주고. 철수 씨는 채소를 나누며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채소를 받을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채소는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도 아들, 딸 오면 줘야지 왜 우리한테 줘요? 괜찮아요. 애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선할 때 드세요. 이웃들은 고맙다며 받아가지만 돌아서면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 양반도 참. 자식들이 좀 자주 와야 할 텐데. 철수 씨는 그런 이웃들의 시선을 모른 척합니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철수 씨는 다시 혼자입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아무도 없는 방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TV를 보며 온 가족이 웃고 떠들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휴. 철수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TV를 켭니다. 드라마가 나오지만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켜놓는 것뿐입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이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밤 8시가 되면 철수 씨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황구에게 저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황구야, 저녁 먹자. 철수 씨가 부르면 마당 구석에서 자고 있던 황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황구는 이제 12살입니다. 개 나이로 치면 사람으로는 80 넘은 나이죠. 철수 씨보다도 더 늙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철수 씨에게 황구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황구 맛있게 먹어. 철수 씨는 황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황구. 밥을 다 먹고 나면 황구는 철수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철수 씨의 다리에 머리를 비빕니다. 그래, 그래. 배불러. 철수 씨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거칠고 낡은 손이지만 그 손길은 부드럽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황구야. 철수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실 황구는 아내 순자가 기르던 개였습니다. 12년 전 순자가 장에 갔다가 데려온 강아지. 당시 손바닥만 했던 그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늙었습니다. 여보, 이 녀석 키워도 될까요? 순자가 강아지를 안고 물었을 때 철수 씨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개를 왜 키워? 먹이기도 귀찮고.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키우면 좋잖아요. 집도 지키고 우리 심심할 때 놀아주고. 결국 황구는 이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수 씨도 황구를 귀찮아했습니다. 밥도 아내가 주고 산책도 아내가 시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도 황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 흔들며 반기는 황구, 퇴근하고
집에 오면 멀리서부터 달려오던 황구, 마당에 앉아 있으면 옆에 와서 누워 있던 황구. 그렇게 황구는 이 집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세상을 떠나자 황구도 달라졌습니다. 순자가 늘 앉아있던 마루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하고 밤에 혼자 끙끙 울기도 했습니다. 황구야, 엄마는 이제 안 와. 철수 씨는 황구를 달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로 황구는 철수 씨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철수 씨가 텃밭에 가면 따라오고 마당에 앉으면 옆에 앉고 집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황구도 철수 씨만큼이나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 둘이 참 비슷하지. 우린 서로밖에 없어. 철수 씨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어떤 날은 황구에게 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황구야, 오늘 텃밭에서 고추를 땄는데 말이야. 작년보다 더 빨갛더라고. 민수가 이거 보면 좋아할 텐데.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너한테 간식 줬던 거 기억나? 수진이는 원래 동물을 참 좋아해. 황구는 철수 씨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가끔 꼬리를 흔들거나 작게 낑낑거리며 대답하는 듯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철수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자식들에게 하지 못하는 서운함,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황구에게 털어놓습니다. 황구는 그저 옆에 있어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철수 씨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황구야, 들어가 자자. 오늘도 수고했어. 황구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계집. 순자가 직접 만들어준 그 집에서 황구는 잠을 청합니다. 철수 씨도 방으로 들어가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민수는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수진이는 병원에서 무리하지는 않을까? 자식들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황구 생각이 납니다. 황구도 이제 늙었는데 나보다 먼저 가면 어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황구마저 없으면 이 집에는 정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아냐. 황구는 오래 살 거야. 철수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입니다.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큰아들 민수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민수 생일이지. 전화해야겠어. 철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떱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아닌 특별한 음식. 바로 닭백숙입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이거 참 좋아했는데 철수 씨는 장에 가서 닭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대추, 밤, 인삼, 마늘까지. 제대로 된 백숙을 끓이려면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좋아, 이제 끓여보자. 철수 씨는 정성스럽게 닭을 손질하고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들을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백숙.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아, 이 냄새. 오랜만이네. 예전에는 순자가 자주 끓여주던 백숙. 아이들 생일이면 꼭 해주던 음식이었죠. 엄마, 나 생일인데 백숙 해줘. 오빠만 해주면 어떡해. 나도 생일 때 해줘야 해. 민수와 수진이가 다투듯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 둘 다 해줄게. 생일 때마다 해줄 테니까. 순자는 웃으며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가 대신 끓이는 것입니다. 2시간 정도 푹 끓이고 나니 백숙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괜찮게 됐네. 철수 씨는 뚜껑을 열고 백숙을 확인합니다. 닭고기는 부드럽게 익었고 국물은 뽀얗고 진합니다. 민수 보면 좋아하겠지. 철수 씨는 혼자 웃으며 백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듭니다. 민수의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울립니다. 철수 씨의 심장도 함께 두근거립니다. 받아라, 민수야. 한참을 기다린 후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바쁜 듯한 목소리입니다. 민수야, 나 아버지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일은 무슨. 오늘 내 생일이잖니. 축하한다, 나 아들. 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혹시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던 닭백숙을 끓였는데.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합니다. 아버지, 그게.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철수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밝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 회사 일이 바쁘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에 꼭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아주 건강해. 매일 텃밭도 가고 황구랑 같이 산책도 하고. 걱정하지 마. 사실은 어제도 허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됐네요.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일 열심히 해라. 건강 챙기고. 네, 아버지도요. 끊을게요. 응.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집니다. 철수 씨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끊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수화기를 들고. 그래. 바쁘지. 다들 바빠. 철수 씨는 작게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큰 냄비 안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닭백숙이 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백숙. 이걸 어쩌나. 철수 씨는 백숙을 바라봅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백숙을 작은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이웃집들로 하나씩 가져다 줍니다. 할머니, 오늘 백숙 끓였는데 좀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근데 아들은 안 와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드세요. 에휴, 안 됐네. 그래도 고마워요. 몇 집을 돌고 나니 백숙은 거의 다 나눠졌습니다. 철수 씨 몫으로 남은 것은 작은 그릇 하나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홀로 백숙을 먹습니다. 맛있네. 맛은 좋습니다. 정성껏 끓인 만큼 국물도 진하고 닭고기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목이 메입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휴. 철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서는 황구가 졸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과한 건가? 애들도 바쁜데 자꾸 오라고 하는 게 부담일까? 그냥 혼자 조용히 살면 되는 건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돕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딸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혹시 수진이는 시간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민수보다는 조금 더 밝은 목소리입니다. 수진아, 나 아빠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진아, 요즘 바쁘니? 네.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좀 바빠요. 왜요? 혹시 이번에 시간 나면 집에 한번 올 수 있을까? 텃밭에 내가 좋아하는 깻잎이 많이 자랐는데. 아, 아빠 미안해요. 이번 달은 야간 근무도 많고 주말에도 당직이 잡혀 있어서. 수진의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일이 우선이니까. 정말 미안해요, 아빠. 다음 달에는 꼭 갈게요. 약속할게요. 응, 그래. 약속이다. 건강 조심하고. 네, 아빠도요. 밥 잘 드시고 몸 조심하세요. 그래. 또 한 번 전화가 끊어집니다. 철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오겠지.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경험으로 철수 씨는 압니다. 그 다음 달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롭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지붕 위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뚝, 뚝, 뚝. 규칙적인 빗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웁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도 들립니다. 귀뚜라미인지 여치인지. 가을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순자. 당신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철수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내가 그립습니다. 애들도 안 오고.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울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철수 씨는 천천히 잠에 듭니다. 꿈속에서라도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제의 외로움도 서운함도 모두 마음속 깊이 묻어둡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철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합니다. 황구에게 밥을 주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배추를 좀 심어볼까? 가을이 오면 김장철입니다. 배추와 물을 심어야 합니다. 올해도 김장을 해야 하나? 예전에는 순자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던 그 시절. 엄마, 나도 할래? 나도.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손을 담그려고 하면 순자가 웃으며 말했죠. 너희들은 먹기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다 할게. 그렇게 만든 김치를 겨우내 먹었습니다. 신김치가 되고 묵은지가 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김장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애들 올 때 주려면. 철수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배추를 심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배추 모종을 심고 물을 줍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시간이 가지. 텃밭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땅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후가 되자 이웃 할아버지가 지나갑니다. 철수 씨, 또 일하네? 네, 할아버지. 배추 좀 심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농사하기 딱 좋지. 그나저나 아들 며느리는 언제 와? 글쎄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할아버지도 한숨을 쉽니다. 그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뭐 이해해야죠. 세상이 다르니까. 그래도 서운하긴 하지. 늙은이들 마음은 다 똑같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철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황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황구야, 오늘도 수고했어.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철수 씨를 바라봅니다. 너는 참 착하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철수 씨는 황구를 꼭 안아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황구는 낑낑거리며 대답합니다. 마치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날 밤 철수 씨는 일기를 씁니다. 예전부터 쓰던 일기는 아니지만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입니다. 오늘 민수한테 전화했다.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다. 괜찮다. 이해한다. 수진이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바쁘다고 했다. 다음 달에 온다고 했다. 기다려보자. 텃밭에 배추를 심었다.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까? 혼자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황구가 오늘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다.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닐까? 내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일기를 다 쓰고 나면 철수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하게 외롭게.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옵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철수 씨는 매일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텃밭에 가고 황구와 시간을 보내고 잠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자식들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언젠가는 다시 온 가족이 모여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그렇게 철수 씨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자식들이 올까봐 텃밭을 가꾸며 혼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일도 바쁘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내 삶을 살기도 벅찹니다. 하지만 그 바쁜 하루 중 딱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이런 짧은 대화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직접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해 하실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오늘 꼭 부모님께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